이렇게 내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려는데 나아가지 못할 때 음적인 요소가 나를 지옥을 당기는 반면 양적인 요소가 나를 천국으로 당기는 힘이 부족할 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극음에서 극양으로 나아가려는 목이 음기에 비해서 양기가 부족하다면 싹을 틔우고 잎을 만들어 꽃을 피려는 의지는 가짐과 동시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미치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요소예요. 애초에 이런 환경일 바에는 방향성을 아예 상실을 하여 환경이 안 좋더라도 내 환경을 몰랐더라면 그게 진짜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주상담 누가 보러 오는지 아세요? 뭐 환경이 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참고로 방향성을 아예 단절되어 의지 없는 사람들은 사주로 보러 오지를 않아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잘하려고 하는데 잘할 수 없는 사람과 잘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안 잘하는 사람과 누가 더 갈등이 심하고 미치고 힘들까요? 물론 방향성을 아예 상실한 사람은 그레이드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에게 넌 왜 그렇게 사니? 남들은 다 꽃피고 사는데 라고 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에게 마치 우리가 신이 된 마냥 저기 천국이 있는데 넌 왜 지옥에서 그러고 있니? 라는 거와 뭐가 다를까요? 애초에 본인이 있는 위치가 지옥이라고 알려주는 꼴이니 그 사람을 믿질 않을 뿐더러 믿더라도 상당히 혼란이 올 겁니다. 명리하시는 분들도 일반인 분들도 이런 신이 된 마냥 행동을 합니다. 신이 많으니 신은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겠죠. 우리는 사람 명을 앞으로 봐야 되고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명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 명의 같은 위치나 아래에 있다면 좌우를 모를 겁니다. 우리는 사람 명 위에서 시각을 잡는 건 지향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위에서 그 사람의 좌우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꽃이 안 피어 있으니 너는 끝났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꽃이 안 피어도 너는 어떠한 상태인지 보는 것이 신인 마냥 행동하는 게 진정한 명리학자의 시각입니다. 내 시각과 그 사람의 시각을 이중적인 시각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오행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지옥, 천국, 신 이야기를 해서 종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교이고 신도 안 믿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음극즉 양생에서 배웠듯이 아무리 양의 방향성을 목이 상실하여도 음의 극에 달아 보이지 않는 양의 기운이 속으로 시생하니 아무리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답답함은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땅속에서 겨울 동안 가장 추운 날 속으로는 양기라는 보이지 않는 기적인 게 속으로는 맴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살짝 답답함에 존재하겠죠. 지금까지 설명은 극음에서 극양으로 가는 방해 요소가 없는 목에 부드러운 오리지널의 분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꼬아서 본 시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오리지널의 분말지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에 대해서 설명을
가보도록 해보죠. 어쨌든 목이 이렇게 지향점을 두고, 제가 양은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죠. 팽창하려는 성질을 보이는 관계로 목일관들은 사람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낙천적이면 항상 1등 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책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목은 위로 솟구치려는 성향이 있지만 반면 목은 높고 곱게 성장하기 위해서 튼튼한 뿌리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지탱을 해줄 질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도 양목과 같이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을목을 잡초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의 뿌리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많은 책들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넓게 옆으로 퍼지려는 성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이지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미래 지향적인 이면에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성향도 매우 강합니다. 다만 본인이 음적인 부분은 토양 아래로 감춰 있으니 웬만해서는 이런 내면을 드러내지 않아요. 토양 아래에 갇혀져 있다는 거는 그냥 흔히 보이는 큰 나무들 있죠. 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은 분명히 현재나 과거의 기억을 쉽게 잊으라는 법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눈치를 채기가 어렵겠죠. 직접 나무의 뿌리를 파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가불목 일관들은 반드시 비밀스러운 음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를 파내려면 많이 가까워지고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분발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지기라는 것은 목이 그냥 쉽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단계인 봄에 나아감으로써 햇살을 받고 따뜻한 태양빛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싹이 튀어오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분발지기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분발지기에서 방해 요소라든지, 예를 들면 겨울에 목이 여름으로 간과 동시에 봄에 꽃을 싹을 피워야 되는데 햇살도 안 들고 비만 주르르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땅속에서 싹이 튀어오르지는 못하겠죠. 이런 거를 제가 살짝 꼬아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인 거, 그냥 음에서 양으로 가는 단계인 분발지기. 살짝 꼬아서 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러분의 기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발지기의 기본적인 성향에서도 살짝만 꼬아도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나오고 읽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여드렸을 뿐이지, 그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차근차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분발지기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목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했었는데, 명리학 책을 어떠한 책을 사서 보시더라도 음양 오행에 있어서 오행 부분 있죠. 대부분이 목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보통적에 다 깁니다. 이 긴 이유가 기본적인 목도 음에서 양으로 가는 방향성만 이해를 하면 화라든지 토라든지 금이라든지 수도 자동적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는 오늘은 목에 대해서 설명이지만 목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먼저 아셔야 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도 있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